서장훈 37, 오정연 29 부부의 이혼 소송 소식이 29일 전해지면서 이들이 법적 대립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결혼 이후 이혼 루머가 계속 불거져 왔지만 파경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 알려진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건 오정연 아나운서 쪽이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편 서장훈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장훈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장을 심사 중인 조정위원회에 요청에 따라 답변서를 냈다. 오정연 아나운서가 낸 이혼 소장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민법 840조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아이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겉으론 평온해 보였으나 여러 가지 갈등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장훈의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서장훈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 아나운서와 대화도 없이 지내왔다. 한 집에 살 뿐이지 사실상 별거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둘 사이에 자녀가 없던 것도 갈등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서장훈 측은 이세를 바랐으나 오 아나운서는 방송 일을 계속하고 싶어해 출산 계획을 미뤘다. 서장훈이 지난해 팀을 창원 LG로 이적한 후 부진을 거듭하다가 최근 은퇴의 기로에 서면서 의견이 충돌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이혼 소송을 선택한 만큼 두 사람이 원만하게 협의 이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조정위원회에서 부부 생활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도 주장이 대립되면 치열한 법적 공방은 불가피해진다. 그럴 경우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재산분할권과 위자료 청구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혼의 귀책 사유가 없는 쪽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서장훈은 그동안 부동산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동과 흑석동 등지에 100억 원대 이상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결혼 전에 매입한 것이어서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은 아니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쟁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천법률사무소의 노광래 변호사는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 등이 핵심 사안이 되기 마련. 그런데 이 경우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부 생활 파경에 귀책 사유가 없는 일방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정연 아나운서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여의도동 KBS 신관 지하 스튜디오에 나타나 리허설을 한 후 오후 6시부터 생방송 6시 내 고향을 진행했다. 말끔한 차림이었으나 표정은 어두웠다. 스포츠 빅스타와 아나운서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5월 23일 결혼했다. 그리고 작년에 불거진 인터넷상 이혼 루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을 고소하는 등 이혼설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왔기에 더욱 충격을 주었다. 오정연 아나운서의 다이어트가 화제를 모으며 서장훈과의 이혼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오정연과 서장훈은 3년의 결혼 생활을 끝마치고 서로의 길을 걷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과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과거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서장훈은 평소 깔끔하게 생활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씻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정연 아나운서의 경우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3에서 4일 동안 머리를 안 감는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모았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극과 극을 보이는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오정연 아나운서는 음료수를 많이 먹어 살이 쪘다며 다이어트 선언을 한 상태다. 방송인 전현무가 전 농구선수 서장훈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30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 라디오 스타에는 가수 김민종, 걸그룹 시스타 멤버 소유, 전 농구선수 서장훈, 방송인 전현무가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방송에서 MC들이 전현무와 서장훈을 앞에 두고 전현무에게 서장훈은 친한 척 하는 사이냐? 물어 웃음을 주었다. 전현무는 이에 Y대 직속 선배다라고 입을 열었고 서장훈은 전현무는 좋고 센스 있는 후배다라고 말하며 전현무의 발언을 중지시켜려 노력해 묘한 분위기에 웃음이 흘렀다. 전현무는 차세대 국민 MC 꿈남으로서 자신의 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말하자 주변에서는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라인을 만들라며 전현무의 동기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전현무는 서장훈의 눈치를 보며 동기요? 라며 문자로 보내드릴게요라며 답변을 피했다. 전현무가 답변을 피한 이유는 서장훈의 전 부인인 오정연 아나운서가 전현무의 동기였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서장훈은 내가 가르쳐준다며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말해 촬영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서장훈과 전현무의 보이지 않는 불편한 관계를 안 누리꾼들은 서장훈 전현무 불편한 관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서장훈 전현무 불편한 관계, 전현무가 직속 후배구나. 서장훈 전현무 불편한 관계, 선배에게 예의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장훈은 대한민국의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이다. 서장훈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 집안에서 아버지 서기춘이 수라 일남일녀 가운데 첫째로 출생했다. 아버지는 키 190cm이며 타보기획 대표이자 개신교 집사였다. 서장훈은 서울 신동초등학교 시절이던 1981년 야구선수로 입문을 했고 휘문중학교 시절이던 1988년 농구선수로 전향했다. 서장훈은 1993년 대학 농구 분야에 입문을 하였으며 1998년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이어 같은 해 청주 SK 나이츠에 입단을 하며 한국 프로 농구 선수로 생활을 시작했다. 서장훈의 신장은 207cm이고 체중은 115kg이다. 하승진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그가 한국 프로 농구 KBL 사상 최장신 선수였다. 서울 SK 나이츠와 서울 삼성 썬더스를 거쳐 2007년 6월 전주 KCC 이지스와 계약을 하였으나 허재 감독과의 불화설 등을 비롯한 논란을 빚으며 2008년 12월 19일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로 이적. 그리고 2011년 5월 창원 LG 세이커스로 이적하고 그리고 1년 후 2012년 5월 부산 KT 소닉붐으로 이적하였다가 이듬해 2013년 3월에 프로 농구 선수에서 은퇴했다. 농구 선수 시절 닉네임은 국보급 센터였다. 농구 선수 은퇴 이후에는 방송인으로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면서
서셀럽 등 여러 새로운 별명들을 얻었으며 2015년 SBS 연예대상에서는 버라이어티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서울학동국민학교 시절에는 야구부 소속의 적을 두어 야구선수 활약을 하였고 당시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였다. 이후 서울 설린중학교 야구부에 진학하였으나 키가 너무 자란 나머지 야구 대신 농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다. 이때 같이 야구를 한 동료가 한화 이글스의 이영우와 이도형인데 이도형과는 서울학동국민학교 시절에 같이 야구를 하였고 이영우와는 서울 설린중학교 시절에 같이 야구를 하였다. 농구를 처음 시작한 서울 휘문중학교 시절만 하여도 동료 윤재한의 밀린 185cm 농구화를 신었을 때 기준의 백업 센터였으나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나 자라면서 뒤늦게 주전으로 발탁되었다 한다. 13. 3점 슛 성공률이 높은 센터로도 유명한데 처음 3점 슛을 시도한 것은 서울 휘문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고 한다. 그가 후배 현주엽에게 골밑을 맡기고 3점 슛을 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지만 당시 휘문고등학교 농구 코치였던 김원호는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서장훈이의 슛터치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옹호하였다 한다. 농구대 잔치 시절 득점, 리바운드, 블록으로 트리플 더블을 작성한 적이 있다. 하지만 언론이 트리플 더블의 기준을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가 두 자릿수인 것으로 정의한 탓에 그의 트리플 더블 기록은 비공식 기록이 되어버렸다 한다. 1994-95 농구대 잔치에서 삼성전자의 박상관과 리바운드 다툼을 하다가 목 부상을 당한 이후 대한민국 농구의 환멸을 느껴 1년간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1996년에 복학하였다. 이 1년간의 공백 때문에 1년 후배 현주엽과는 프로 농구 입단 동기가 되었다. 2001-02 시즌 후 프로농구 시상식 MVP 투표에서 2표 차이로 김승현이 서장훈을 제치고 MVP를 받게 되자 수상자 단체 기념 촬영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시상식장을 나가버렸다. 그가 서울 삼성 썬더스의 재계약을 뿌리치고 전주 KCC 이지스로 이적한 것은 대학 2년 선배인 이상민과 한솥밥을 먹기 위하여서였다. 하지만 이상민은 전주 KCC 이지스의 보호대상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어 그의 보상 선수로 서울 삼성 썬더스에 가게 되었다. 등번호는 전주 KCC 이지스 시절을 제외하고 11번을 달았다. 전주 KCC 이지스에 있을 당시에는 11번을 달았던 이상민을 예의 차원으로서 7번을 달고 뛰었다. 2009년 5월 23일 당시 KBS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 오정연과 결혼하였으나 2012년 4월 4일 이혼하였다. 이후 오정연은 2015년 2월에 KBS 아나운서를 사퇴하고 프리랜서를 선언하였다. 오정연과는 불화가 아닌 예기치 못한 일로 이혼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 2015년 12월 30일 SBS 연예대상에서 여가수 김원선과 공동으로 버라이어티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스포츠 선수 출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IQ가 상당히 높다. 이 덕분인지 프로 농구 선수 생활 중 재테크가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면서 갑부가 되었으며 강남에 200억 원 시세의 빌딩을 소유한 것을 비롯하여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다. 서장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01년 9월에는 운전면허 취소. 2003년 3월 10일에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장훈 하면 연상되는 단어 중 하나는 건물주다. 방송에서 동료들이 자주 언급하며 놀리는 소재이기도 하다. 그는 양재동에 230억 원대, 흑석동의 어머니와 공동 명의인 100억 원대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양재동 건물의 경우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28억 원에 매수한 후 지하철 개통 등의 호재가 맞물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8배 이상 시세가 상승했다. 건물 소유는 선수 때 받은 거액 연봉을 아버지가 투자한 덕으로 알고 있어요. 방송에선 건물주라는 게 희화화되고 있지만 제 청춘과 인생을 걸고 얻은 보상,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선수 시절부터 아버지가 관리해 주시고 관련해서 그 일을 맡아주는 사무실이 있어요. 돈은 많지만 쓸 시간도 없을 텐데. 저 나름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려고 해요. 저는 쇼핑을 좋아하지 않아요. 주로 지출하는 돈은 밥값 아니면 술값 정도죠.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더 힘들어요. 돈을 향후 어떻게 운용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 좀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그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선수 생활 중에도 모교인 연세대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으로 2억 원을 내놓았고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기부 활동을 해왔다. 그가 말하는 좋은 사람은 베풀고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들렸다. 기부 활동을 계속해왔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유명한 선수가 되고부터 그렇게 사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농구할 때도 지금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제 능력보다 과분하게 받았어요. 그런 만큼 사회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해요. 소개팅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지도 않지만 누가 제안을 해도 하지 않아요. 시대도 많이 바뀌어서 이혼이나 결혼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다른 분이 놀려도 편하게 받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앞날은 모르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좋아요. 한국에서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선수가 되고자 했던 꿈을 이루고 그가 농구 인생 1막을 마감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제는 방송인으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그에게 성취의 이면에 드는 아쉬움은 없는가 하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돌아온 답은 그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간에 영원한 농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사랑이든 운동이든 지독하게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 은퇴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더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한 게 늘 후회되고 안타까워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도 꼬리를 물면서 마음 한구석 깊숙이 크게 남아있거든요. 아마 죽는 날까지 생각할 것 같아요.